안녕하십니까. 자, 연속 분포에 의한 전하가 이제 연속적으로 분포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 자, 지난 시간에 1차원적인 경우, 여기 이제 X축이고요. 여기 이제 0에서 거리가 D, 0은 원점이란 뜻이죠. 이 D만큼의 길이가 되는 전하가 골고루 분포됐을 때 이제 XP 요거는 D보다 크다 그랬죠. 요즘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를 지난번 계산했습니다. 자, 이 계산할 때 우리가 써먹은 이제 식은 이거였죠. XP 일반적으로 이제 XP RP라 그럴까요? RP P점의 위치 이건 P점 위치 벡터입니다. 요거는 인테그럴 연속체일 때 일반적으로 K, D, Q에다가 RP, XP가 아니고 RP예요. 빼기 RQ의 절대치의 삼성의 RP 빼기 RQ 절대치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주어진 문제에 맞춰가지고 간략해가지고 적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XP가 T보다 큰 경우에는 지난번 계산 결과를 적겠습니다. 계산 결과 KQ over XP 마이너스 D의 XP의 X셋이다. 이런 답이 나왔었죠. XP가 0보다 작을 때는 또 이제 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는 과정을 요 식을 토대로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식은 조금은 거창한 식이에요. 물론 이제 이것대로 원리 원칙대로 조심스럽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원리 원칙대로 요걸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다루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에 주어진 어떤 R 값의 요것은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k qi over r 빼기 이제 rqi죠. 요거 삼성에다가 r 빼기 rqi다. 요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조각을 내 가지고 각 조각에 요 자그마한 조각이죠. 요 조각이 델타를 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조각의 전압니다. 연속 분포율이라 할지라도 조각을 내가 그 조각이 만드는 전기장을 쭉 합해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각 하나하나가 만드는 이제 전기장을 합해준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조각 하나가 만드는 전기장은 점전 하나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의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죠. 그게 바로 사실은 이제 동그라미 친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할 때, 요 부분을 계산할 때도요, 사실은 이제 굳이 우리가 이제 X축, 뭐 원점, 뭐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냥 막대기를 이렇게 주고요. 요런 막대기에 여기에 이제 전하가 분포되어 있고, 자, 점을 갖다가 다른 데 찍으면 어려운데, 요 연장선상에 요 거리는 D라 그럽시다. 여기 이제 A만큼 떨어진 위치에 요 점에서의 전기장이 얼마겠느냐, 이 값이 얼마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 원리 원칙대로 이 식을 이용해가 지난번에 풀었지만은 사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일단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요 막대기를 잘게 쪼갰을 때 조각 하나하나가 요 조각이죠. 요 조각.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은 전부 다 오른쪽에 되겠죠. 참고로 요 이제 초음전화 Q는 양수로 보세요. 이 문자로 나올 때는 그냥 양수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이제 문자로 쓰기 때문에 음수일 때도 커버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조각 이제 라지 Q를 잘게 조각 낸 그 중에 한 조각이죠. 델타 Q. 그게 요 지금 찍은 점 오른쪽에서 A만큼 문제는 막대기하고 직선 방향이죠. 직선에서 벗어나는 방향.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의
전기장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풀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거는 뭐 풀 수가 없단,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거지 못 푼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풀 수 있어요. 이것도. 요건 아마 적당한 때 다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냥 쉬운 문제죠. 직선상, 일직선상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문제는 말이죠. 일단 요 방향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전부 다 오른쪽을 향하죠. 조각이 어디에 있건 요 조각 제일 끝에 있는 이 조각 1이나 두 번째 조각이나 세 번째 조각이나 모든 조각이 다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그 조각 다 양수죠. 전하는 아주 잘게 쪼갰기 때문에, 균등하게 쪼갰기 때문에 이 전하는 다 양수입니다. 양수가 오른쪽 요 이제 P점 몇 점 찍은데 거기에 만드는 전기장은 다 양 크기는 물론 다르겠죠. 거리가 다 다르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조각이 만드는 전기장이 제일 크겠죠. 자, 이제 그래서 크기는 다르지만은 방향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방향은 이미 결정난 거예요. 그래서 E의 값을 딱 물을 때는 말이죠. 요거 P점이라고 그럽시다. 자, 요 P점 물었을 때는 요 방향은 그냥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은 그냥 요 단위 벡터 이렇게 써줍니다. 오른쪽을 향하는 단위 벡터. 지금 축을 안 잡았기 때문에 엑셋 이런 건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만 쓰면 되는 거죠. 크기만. 이 크기는 뭐냐? 조각이 만드는 크기는 바로 그 조각의 전하, 조각이 만드는 크기, 조각, 한 조각에 의한 전기장의 크기는 양수라고 보고요. 이거는 K 곱하기 자그마한 조각을 델타 Q라고 놓고, 그 다음에 거리 제곱이죠. 이 거리를 이제 할 때, 요거 이제 거리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적분 변수를 어떻게 잡느냐? 요거를 우리가 요 거리를 갖다가 편의상 뭐라 그럴까요? S라 그럴까요? S라 그러면은 요 조각, 요 지금 조각 주인공 요거로 보세요. S만큼 떨어진 S를 쭉 바꾸면은 S는 물론 0부터 D까지겠죠. S를 바꾸면 조각이 쭉 이제 나오는 거죠. 조각의 이름을 S로 잡는 거죠. 오른쪽에서 이 조각까지 거리를 S로 잡은 거죠. 그때 요 조각에서 P점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거리 제곱 뭡니까? 바로 S 더하기 A의 제곱이죠. 요래 써주면 됩니다. S 더하기 A의 제곱이다. 델타 Q. 이게 바로 크기죠. 기억납니까? 비례상수 곱하기 전하를 거리 제곱으로 나눠주면 바로 그게, 여기에 이제 이 전체 값이 아니고 한 조각, 지금 이 꼬루 사이는 여기에만 걸리는 거죠. 요거란 말이죠. 이걸 다 합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P점에 이거는 뭐냐? P점이라 적을까? 이거는 모든 조각을 다 합쳐준 거죠. 근데 방향이 다 똑같으니까 그냥 합쳐주면 됩니다. 크기들의 합이죠. 합에다가 이제 방향은 오른쪽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크기들의 합이 뭐냐? 바로 이 적분이에요. 인테그럴 K 이제 델타 Q 대신에 DQ로 쓰고, DQ는 뭐냐? DQ는 기억납니까? 람다 곱하기 DS다 써줍니다. 요 이제 요 거리를 S라 했으니까 요 조각의 폭은 DS가 되겠죠. 폭은. 그래서 람다 DS가 바로 DQ에 해당됩니다. 델타 Q. 그다음에 S 더하기 A에 제곱해주고 오른쪽 써주고, 그 다음 S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0부터 D까지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이제 방법이에요. 원리 원칙대로 지난번에 풀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풀면은 금세 나오죠. 이 K 람다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고 S 더하기 A 제곱 DS에 이걸 이제 0에서 D까지 이렇게 해준 건데, 요거는요 알 수 있는 거죠. 요건 뭡니까? 요거는 K 람다에 S 더하기 A분의 1에 마이너스 해가지고 S 더하기 A분의 1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S 더하기 A 제곱분의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0에서 D까지다. 이렇게 해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K 람다에 D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오버 S 자리에 D 대입해야죠. D 더하기 A 빼기 마이너스 1 오버 S 자리 0 대입하면 A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계산하면 K 람다에 A하고 A 더하기 D 결국 이거죠. A분의 1 빼기 A 더하기 D분의 1이죠. 뭐 D 더하기 A는 A 더하기 D 똑같은 거죠. 요거는 A 더하기 D, 뭐 D 더하기 A 해도 되고요. D 더하기 A 분의 K 람다의 오른쪽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지난번에 답하고 똑같죠. 참고로 지난번에 답은 어디 적어놨습니까? 여기 있죠. 이거 지난번에 답이죠. 그 두 개 비교하면은 잠깐만요. 여기에 T자 하나 빠졌죠. 미안합니다. T자 하나 빠졌어요. 근데 사실 람다 D가 Q하고 똑같죠. 그래서 다시 씁시다. E 이꼬르 요거 계산하면요. 요거 동그라미 친 거 계산하면은 동분하면 A 더하기 D 되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D 빼기 A니까 T를 써줘야죠. 제가 깜빡했죠. 이제 람다 곱하기 D가 Q니까 결국 K 람다 D 대신에 Q를 써주고 A 뭐 D 더하기 A 해도 되고요. 이런 답이 나온 거죠. 참고로 여기 답을 써보면요. 이 답이 다르네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KQ에 요거는 XP 빼기 D에 XP에 X 했었죠. 두 개 똑같은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괜히 저 축을 잡아가지고 변수를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그것 때문에 오는 문제죠. 그림 보시면 말이죠. 0에서 D까지 여기 이제 X축으로 잡았을 때죠. 여기가 P점이죠. 요걸 우리가 A라 그랬죠. 그리고 XP는 요거죠. 요거 XP가 요거고요. 여기 D니까 이 XP하고 A 더하기 D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XP 빼기 D 곱하기 XP는 XP에다가 A 더하기 D 대해보면 A 더하기 D 빼기 A에 A 더하기 D니까 이거는 A 곱하기 A 더하기 D 해가지고 요거나 같은 거죠. 두 개가 사실 동일한 값입니다. 다만 여기 지난번에는 X축이라는 걸 잡았고 지금은 그냥 기하학적으로 막대기 방향으로 오른쪽 끝에서 A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정기장 이제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저기 축에 대한 뭐 이런 설정이 없으니까 그냥 기하학적으로 설명했고 단위 벡터도 그냥 이 화살표로 그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굳이 우리가 축을 안 잡더라도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요령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향 설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딱 주어지면 방향은 별도로 단위 벡터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만 잘 조정해서 이렇게 합치주는 이런 방식을 이제 빨리 터득을 하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참고로 요 이제 결과를 봅시다. 이제 요 나온 결과 이제 이 식을 볼까요? 이 식. 이 동일한 식이니까 이 식을 보겠습니다. 자, E는 지금 이제 그림처럼 막대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거리가 D고요. 총전하는 Q죠. 그다음 여기서 오른쪽에 A만큼 떨어진 요 어떤 점, 요 점에서 전기장이 얼마냐, 이거 얼마냐 물었을 때 그 답이 이제 여기 KQ over A에 D 더하기 A에 이제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을 향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 이제 나온 요걸 이용해 가지고요. 요런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소개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응용은요. 만약에 T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T가 0이면. T가 0이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막대기의 길이가 0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Q, 라지 Q라는 전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점전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지 Q가 점전화라는 뜻이에요. 점전화니까 점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0이죠. 이 전하는 Q라고 딱 적혀 있으니까
길이가 0으로 수렴하면은 이때 이 e는 뭐가 되느냐? 길이가 수렴했고 그다음에 이제 길이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결국 요 d가 짧아져 가지고 여기 이제 q가 있고 그다음 여기에서 a만큼 떨어진 위치에 여기 이제 우리의 이제 P점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전기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죠. 이건 우리 알잖아요. 점 전에 의한 거. 이건 뭡니까? E는 레디알 방향은 오른쪽이고 그다음 K의 총전하의 오벌 거리 제곱이죠. 거리가 A 아닙니까? A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요 식에다가 D 이꼬르 제로 대입하면은 바로 이 식이 나오죠. 그래서 요 주어진 요 식으로부터 D가 0일 때도 이 식을 쓰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D가 0일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걸 한번 쓱 집어넣어 봄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 나오니까 이 답이 맞을 것이다라는 걸 거꾸로 또 짐작할 수가 있죠.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말하자면.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D가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D가. 그러니까 막대기 오른쪽 끝에서 A만큼 떨어진 이제 P점은 그대로 있는데 D가 자꾸 커진다는 얘기는 이 왼쪽 끝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저 왼쪽 저 끝까지 한없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막대기가 쭉 끝없이 연장되다가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왼쪽은 끝없이 계속되는 거죠. 여기서요 오른쪽 끝은 딱 끝이 있는데 거기서 A만큼 떨어진 위치에 요걸 P점이라 했을 때 여기서의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죠. 이 문제는 딱 보고 이건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스몰 d가 딱 파이나이트하게 주어질 때 값을 아는데 무한대일 때 뭐냐 물었으니까 무한대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냥 d에다가 마치 d가 0일 때 0 대입하면 되듯이 앞에 첫 번째 응용처럼. 근데 사실은 이제 d를 그냥 무한대 보내면 분모가 다이버지 해가지고 0 되는데 문제는 조심할 거는 d가 커지면 이때는 q도 같이 커줘야 됩니다. q도 무한대로 갑니다. 이것도 무한대로 간다. 하지만 이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요 d를 q를 d로 나눈 거 이게 이제 우리 람다라 그랬죠. 요거는 고정돼 있다. 요거는 이제 파이나이트한 고정값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d가 자꾸 커지고 q도 커지는데 단위 길이당 람다는 똑같아. 그러면 q 대신에 람다 d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식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e는 방향은 얘나 x이고요. 요 크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 k의 q 대신에 람다 d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a의 d 더하기 a인데 이제 문제는 d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만 알면 되죠. 리미트 d가 무한대로 갈 때 a는 a하고 k 람다는 파이나이트 합니다. k 람다 d over a의 a 더하기 d죠. 요 관로한 이거는 그냥 상관이 없죠. 근데 두 번째 관로 a 더하기 d분의 d에 d가 무한대로 가면 요 값이 어디로 갑니까? 스몰 n이 이선은 많아져. d가 자꾸 커지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관로가 1로 가죠. 그래서 이 값은 a분의 k 람다가 되고요. 따라서 전기장은 d가 무한대일 때 P점에서의 d가 무한대로 갈 때 P점에서의 전기장은 바로 a분의 k 람다 하고 이제 오른쪽 방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P점에서의 전기장 E의 값은 요거는 a분의 k 람다 이제 람다가 주어지겠죠. 람다 Q는 이제 라지 Q의 총 전하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라지 Q는 쓸 수가 없고 대신에 이제 전하 밀도가 주어지죠. 선 전하 밀도. 그리고 막대기 길이는 엄청 길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런 형식의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보시면은 거리에 이게 이제 길이가 무한대기 때문에 오른쪽 점에서 거리의 단순 반비례하죠. 제곱 반비례가 아니고. 왜냐하면 점전화가 아니고 이제 이 길이도 무한대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를 풀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는 그만두고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 지난번에 이제 막대기에 의한 전기장 이제 오늘까지 봤는데 이제 두 번째 예는 예2라 그럴까요? 연속 분포 예2. 자, 이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요런 동그란 고리가 있습니다. 동그란 고리. 원형 고리에 가운데 축이 있겠죠. 중심축입니다. 요걸 X축으로 잡겠습니다. 요 고리가 놓인 요 위치에 요건 원점이에요. 여기 원점이다. X 이퀄 0점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초홍전화 Q가 놓여 있고요. 반지름은 A라 그러겠습니다. 반지름은 A입니다. 자, 반지름이 A인 원형 고리가 X축을 갖다가 중심축으로 삼아가지고 딱 YZ축에 놓여 있는 거죠. YZ 면에 놓여 있는 거죠. Y축, Z축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만은. 자, 이랬을 때 이 Q라는 전화 때문에 전기장이 이제 온 사방에 생기는데, 딴 데는 힘들어요, 여기는. X축 상에서만 보겠습니다. X축 상에서. 그래서 요 P점 여기 잡고요. 요 거리를 갖다가 XP라 하면 되겠죠. XP. 자, 이 P점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딱 보시면은 X축이라는 이 축이 원형 고리의 딱 중심축이죠. 그래서 이 라지 Q를 갖다가 이제 이 플러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문자로 줄 때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이 전기장을 구하는데 이 X축에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한번 짐작을 해봅시다. 이 짐작해 보면은 물론 이제 이걸 갖다가 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조각으로 나눈 거 빨간색으로 이렇게 착 조각을 내죠. 그럼 자그마한 조각이 하나 나오면은 요 조각이 P점에 만드는 전기장은 축 방향이 아니죠. 왜냐하면 조각이 X축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조각에서 P점을 향하는 이 선을 쭉 그럼 이 선이 X축하고 일치 안 되기 때문에 전기장 방향이 약간 이쪽으로 나가죠. 축에서 약간 벗어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걸 전부 합치지 않습니까? 합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죠. 이 소위 말하는 대칭성이라는 건데 요즘 주어진 요 문제의 기하학적인 이 대칭성 때문에 지금 보면은 축에서 이제 약간 벗어났죠.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이 벡터를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누면 하나는 X축 방향, 하나는 고의 X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성분으로 그 수직한 성분은 쭈르르 합치는 과정에서 다 캔슬된다는 걸 짐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P점에서의 초홍전기장입니다. 초홍전기장. 그러니까 자그마한 조각이 만들어낸 전기장을 다 합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찾으려는 전기장이죠. 요 고리 전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의 방향은 X의 방향만 살아남는다. 그의 수직한 방향은 캔슬아웃 된다는 것을 그림 보고 짐작 안 하면은 이 문제 푸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죠. 그래서 X축 성분만 다 합쳐주면 됩니다. 나머지 Y축, Z축, 축 아예 그리지도 않았습니다만은 Y축, Z축 성분들은 다 전부 합치는 과정에서 상쇄될 것이다. 나머지 방향 X축 수직하니까 Y, Z 방향이죠. 성분들은 상쇄됨 하는 사실을 기하학적으로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짐작 물론 이게 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직접 계산해서 풀면은 사실 상쇄되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안 하겠어요. 좀 까다롭죠. 그래서 X축 성분, 그 지금 제가 빨갛게 그린 요 벡터 중에 X축 성분만 딱 갈라내가지고 그것만 쭉 합쳐주는 거예요. 그거는 상쇄되지가 않죠. 다 오른쪽을 향하는 방향이니까. 근데 수직 방향은 예를 들어 요 Q의 정반대에 해당되는 거요. 파란색으로. 여기 있는 전기장, 요 전기장은 또 쭉 선을 그으면 요쪽 방향이 되는데 요 두 개를 합치는 과정에서 X축 성분은 살아남지만 수직한 두 성분은 상쇄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직 성분들은 상쇄된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x 성분만 쭉 합쳐주면 된다는데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기 자그마한 요 dq라 그러면 dq가 만드는 전기장 얼마냐? 이걸 DE라 그럽시다. DE. 요 X 성분만 이제 하면 된다 그랬죠. 나머지 성분은 볼 필요 없단 말이죠. X 성분이니까 X 셋이 들어갈 테고, 자 K가 들어가고 전하는 DQ고요. 자그마한 조각이 DQ죠. 아니 D로 델타라는 수가 D로 썼습니다. DQ고. 그다음 거리는 얼마입니까? 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XP가 아니죠. 거리는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A고 밑변은 XP고 직각이고 그 대각선 길이가 바로 거리죠. 그래서 거리 제곱은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XP의 제곱입니다. 여기 거리 제곱이죠. 자, 여기 이제 크기인데 이 크기 중에서 X축 성분만 써야 되겠죠. 그래서 X축 성분은 요 삼각형, 자, 요 삼각형을 빨간색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요 빨간 삼각형. 요 삼각형이 사실은 요 직각이죠. 이게 직각 삼각형입니다. 요 각도로 세타를 그리겠습니다. 요 세타. 요 각도는 그 원형을 밑변으로 하고 원고리를 밑변으로 하고 P점을 꼭지로 한 요 원뿔의 요 각도가 세타죠, 그죠? 그래서 그 세타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은 x 승만 나오죠. 요게 이제 전기장의 크기고요. 전기장 크기는 뭐라 그랬어요? K 곱하기 전하를 거리 제곱으로 나눈 거죠. 근데 이게 전체다가 아니고 그 중에 x 승만 취하니까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죠. 요 코사인 세타는 참고로 이 조각의 선택에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조각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쳐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드디어 나왔지. E의 P점에서의 E는 크기는 xm만 있다 그랬죠. x 성분만 있고. 그다음 요거 합쳐주면 되는 거예요. K의 인테그럴 dq over a 제곱 더하기 xp 제곱에 요거 거리 제곱 요 루트가 거리죠. 그 루트를 제곱하니까 루트가 없어진 겁니다. 코사인 세타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적분은 어디에 적분하느냐? 요 적분은요, 사실은 이 dq를 갖다가 뭐 람다, 뭐 dl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보면은 코사인 세타하고 a xp는 상수죠. 그래서 밖으로 나옵니다. k 코사인 세타 a 제곱 더하기 xp 제곱은 나오고요. 뒤에 남는 거는 dq만 이렇게 합쳐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합칩니까? 원 고리에다가 합쳐주는 것이. 이게 바로 뭡니까? 총전하죠. 전하의 조각을 전부 합쳐주라니까 총전 아닙니까? 따라서 답은 KQ의 A제곱 더하기 XP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세타 X에 대주면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코사인 세타가 뭐냐? 이게 빗변분의 밑변이죠. 빗변이 A제곱 더하기 XP 제곱이죠. 요거를 이제 대입해주면은 최종적인 답은 따라서 X축상에 XP 되는 위치 요것의 전기장은 방향은 X 햇 방향이고 그다음 값은 K의 라지 Q over A 제곱 더하기 XP의 제곱에 여기하고 요거를 곱하는 거니까 요거를 삼성해가 루트하면 되겠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XP 있었으면 됩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자, 이거는요 사실은 요 부분은 이 XP가 네거티브일 때도 그대로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를 요렇게 내버립시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원형 고리에 그래서 요건 X축으로 잡고요. 요 거리를 X라 그러겠습니다. 요 P점에 적분할 때 이제 헷갈릴까 없이 보고 XP로 썼는데 이제는 뭐 헷갈리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X란 위치에서의 전기장 X축상만 YZ 값은 다 0이죠. 요 값은 요 그대로 대입하면 K의 라지 Q에 X 오버 루트 A 제곱 더하기 X 제곱의 3승의 X이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x가 포지티브일 때도 성립되고 네거티브일 때도 성립되고 0일 때도 성립됩니다. x값 상관없어요, 사실은. 쭉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x가 0이면 첫 번째 요거는 이 값은 제로가 됩니다. 여기 0이니까. 그러니까 원형 고리에 전화가 있는데 딱 가운데에서는 이는 0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x 값이 a보다 훨씬 크면 어떻게 되느냐? 요 a는 반지름이죠. 반지름 a보다 x가 훨씬 크면요. 이때는 근사적으로 x 제곱 더하기 a 제곱에서 a 제곱 무시해도 됩니다. 이때는 2에 x 값이 아주 큰 값이 a보다 이때는 근사적으로 KQ는 그대로 있고 X도 그대로 있고 분모에 말이죠. X 제곱에 더하기 A 제곱의 삼성인데 이거는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KQ의 라지 X에 요 이제 X는 그대로 두고요. 밑에는 X 제곱의 삼성인의 X 육성의 루트죠. 그래서 여기 이제 X 육성이니까 x 육성의 루트죠. x 육성의 루트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x에 써주면 됩니다. 자, x가 만약에 포지티브면은 2는 kq에 x의 x 육성을 포지티브의 경우는 x 3성이 되죠. 되고 요거는 kq의 x제곱 x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x가 네거티브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이 이꼬르 kqx의 x 육성의 루트 x인데 육성의 루트가 x 3성이 아니고 마이너스 x 3성이 되죠. 그죠? x 육성의 루트 하면 x 3성 하면 이건 x가 네거티브니까 x 3성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줘야 포지티브가 되죠. 그 요거는 거꾸로 마이너스 kq의 x제곱의 x에 돼가지고 네거티브 향을 향하게 되죠. 이게 바로 뭡니까? 점 전에 그 원점에 라지 q로는 점 전화가 있을 때 전기장하고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요 a 값이 아주 작을 때 멀리 나가면 요건 점 전화나 다름없다. q 점 전화하고 고리하고 거의 동격입니다. 두 가지가. 어떤 경우에 이 거리 x 값이 아주 클 때 a보다 아주 멀리 나가버리면은 멀리서 보면 고리가 점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점 전의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요거하고 유사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